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보내셨나요? 저도 휴가를 갔는데 너무 더워서 호텔 밖에 안 나갔어요. 나갈 척 하다가 좀 나가다가 들어오고 나가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안에서만 에어컨 팡팡 켜고 있었던. 네. 오늘은 142쪽인 것 같은데 맞죠? 142쪽. 문제들이 안 어려워서 142쪽에 14번을 보시면 맞나요? 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왜 그럴까요?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해야죠. 그렇죠.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해요. 이유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양도하는지 공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합의지분은 어떻습니까?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에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는 공유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뭐로 추정합니까? 균분으로 추정하죠. 민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균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추정이 돼버립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면. 그래서 2분의 1로 등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구니까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설정해주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죠. 왜?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죠. 따라서 지상권은 상속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지상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상속인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 명의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이거는 아직도 암기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를 보시냐면 70쪽을 보십니다. 요약집.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69쪽.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지분이 나옵니다.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69쪽을 보시면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지분. 지금쯤이면 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는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일부를 얘기할 겁니다. 이게 부동산 일부죠.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이걸 얘기할 겁니다. 지분. 이걸 권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채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허용되느냐? 허용되죠. 또한 이때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도 첨부한다고요?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한 이유는 그 일부분을 눈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전부라고 한다면 구태여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이것도 민법에서 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쉬운 내용이에요.
지분은 불량적 일부로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한 개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선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는 자유롭게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권 변동 과정을 공시해야 돼요. 따라서 지분권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상속등기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속과 대단히 유사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등기권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다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것 계속 출제가 되는 문구들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갑이 지분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민법에서도 하셨겠지만 이 부동산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됐다고 봤을 때 이 점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됐다고 봤을 때 이 가장 작은 단위가 확대가 되면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이게 지분이에요. 그래서 지분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모든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분. 이때 이 지분을 갑이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요 A는 어디만 사용수익해야 됩니까? 여기만 사용수익해야 돼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이 요 부분만 사용수익하는 건 불가능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과 을이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면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갑과 을이. 이건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갑과 을이 B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요 B는 갑도 지상권, 을도 지상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요 B는 여기를 다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정한 겁니까? 토지 자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이거는 지분이 아니에요. 갑과 을이 토지 자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유용해요. 민법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용익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 이건 지분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지만 한 필지 토지 권리에 관해서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겠죠.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승역지는 전부이어도 되고 일부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역지는 전부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유역지 등기부에 합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합니까? 네, 승역지 등기부에. 그렇죠.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 무엇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까? 용익물건이니까 범위.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승역지가 전부일 때도 전부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인지를 표기해야 되고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범위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죠. 따라서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승역지는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그래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인데 어느 토지를 받듭니까? 요역지를 받들죠. 승역지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받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드는지 즉 요역지를 반드시 승역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뭐라고요? 범위, 목적, 요역지 표시.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에 의해서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실행한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하나를 더 해야 됩니까?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기해야 되죠.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해야 되죠. 직권으로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요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이라고는 표기하지만 지역권자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부정성.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음.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후등기 저지력.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따라서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될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면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될 텐데 무효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효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한다고 했죠. 이를 후등기 저지력 또는 옛날 용어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도 써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해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도 하고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될 텐데 거기 해설에 두째 줄 보시면 동일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2개 이상 할 수는 없다.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건 지워주십니다.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못된 내용 같아요. 아마 민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냥 지워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15번도 보시는데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분이 될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 그 해설을 좀 읽어보셔야 될 테고요. 요거는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라서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걸 좀 설명을 해보면 철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철회. 이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인데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예요. 취소랑 다르죠. 취소는 하자가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소입니다.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가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이를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소예요. 이건 민법상의 개념이고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인데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개념이 철회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라는 빈이 있죠. 인감증명서 작성이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가 됐다면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예규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 2번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하천법상의 하천은 하천법이 2008년도에 구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천법상의 하천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천법상 이 구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거래가 가능하니까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하천법상의 하천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허용이 된다면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허용이 되고, 이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이거는 금지돼야 되기 때문에, 방지돼야 되기 때문에 4개의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4개의 등기를 빼고서는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다 가능해요. 금지되는 거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적 권리죠. 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돼야 되겠죠. 건물은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계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렇죠. 그런데 이 선박은 정착성이 있습니까? 움직이죠. 정착성이 없는 동산에 불과합니다. 건물 등기부에 등기는 불가능해요. 다만 선박 등기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선박 등기부. 선박 등기부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죠. 선박 등기부의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등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주의 토지 통행권의 확인. 하나 더. 공작물 대장에라고 되어 있죠. 대장에 등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무조건 등록됐다고 해서 모두 다 등기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건축물 대장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의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만약에 지역권이라고 한다면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이 아닙니다. 뭐죠? 상린권입니다. 상린권. 그래서 물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게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된 게 상린권이에요. 사용수익 권능. 그래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독립된 물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판결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린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린권은 사용수익 권능이니까 소유권자만 상린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용수익 권능을 가진 물권자는 전부 다 상린권이 있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상린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 등기는 할 수 있으나 맞습니까? 틀렸죠.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해서는 저당권은 불가능하죠. 지상권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이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특약사항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등기법상 특약사항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약사항, 약정사항 등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는데 이는 주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합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하죠.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하다고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가 가능한데 이 양도금지 특약 등기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전세권과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전세권 등기가 3번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3의 1번 이렇게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 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외우시죠. 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기억과 리얼 두 개가 되겠죠. 16번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이게 뭡니까? 유인성설. 그렇죠. 그래서 유인성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독자성 긍정설이 판례입니까? 부정설이 판례입니까? 물권행위.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는 채권행위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채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건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니까 물권행위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이건 채권행위고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가 따로 필요해요. 이 물권행위는 이 채권행위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이게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는 독자성 부정설이라는 거예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있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이거 되셨을 거예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있기 때문에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물권행위가 있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몇 조에 의해서?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립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권행위도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요. 그렇죠? 이거를 물권행위의 유인성설 이렇게 불러요. 유인성설.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된다고 해서 유인성설, 유인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186조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물권행위가 실효가 됐으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됩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 갑에게 회복이 됐는데 등기 명의는 여전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을 명의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맞겠죠? 맞아요. 맞죠? 이게 물권행위 유인성설 또는 유인론이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몇 번 출제된 적도 있고. 2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우리 등기법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등기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약정 금지 약정은 등기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등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됐으면 공시됐기 때문에 대항력 발생하겠습니까? 대항력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나 포괄 유증의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상속은 187조죠. 맞습니까? 비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유증도 여러 번 강조했죠. 유증은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이 있다고 했는데 포괄 유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다시요. 포괄 유증이건 특정이건 유증이건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 공동 신청한 거 맞습니까? 맞죠? 다만 이 등기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처럼 처리를 하게 돼요. 따라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에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다만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특정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등기하여야 틀렸죠. 네.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민법 187조에서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죠. 다만 등기를 갖춰야지만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상속은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비상속인 사망 시점. 공영징수는 세 가지가 있죠. 공영징수는 징발, 그 다음에 몰수, 수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징발은 행정법상의 공영징수고 몰수는 형법상의 공영징수고 민법상의 공영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면 수용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수용기일. 그렇죠. 수용기일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 확정시가 되겠죠. 이때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형성판결. 형성판결 확정시에 물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 이때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대표주자는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 이때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럼 점유 취득시효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점유 취득시효. 점유 개시시. 그렇죠.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시에 물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수용하는 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보죠. 1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 유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원시적 일부 불일치 무슨 등기할까요? 경정등기. 그렇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충하여 정정하는 무슨 등기와 구별합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무슨 등기? 변경등기. 그런데 이 경정등기건 변경등기건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등기가 경정등기죠. 원시적이라면 경정등기, 후발적이라면 변경등기. 그런데 일부예요. 일부. 따라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변경경정 이전과 변경경정 이후는 뭐가 유지가 돼야 됩니까? 동일성. 맞습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말소 등기하는 것이죠. 전부 불일치일 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등기 형식을 취한다. 아니에요. 멸실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전부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예요. 일부가 없어졌을 때는 멸실등기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그때는 멸실등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변경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불일치를 보게 돼요. 멸실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없어졌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고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일부 불일치라고 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는 겁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로 와서 변경등기를 하게 돼요. 이거 좀 기억하시죠? 부동산 전부 부동산 전부 멸실됐을 때만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고 일부 멸실이 됐을 때는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는데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는 따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등기. 환매특약등기는 무슨 등기 합니까? 네? 환매특약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죠?
아,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 민법은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환매 특약이라는 문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환매 특약이 아니에요. 동시에 체결될 때만 환매 특약이라는 문구를 쓸 수, 환매 특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재매매 예약이라고 불러요. 문구가 뭐로 기록되어 있건 동시에 체결되면 환매 특약,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민법의 취지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따라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우리 민법의 취지를 우리 등기법은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 신청이 되지 않으면 환매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가등기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신청이 될 때만 환매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이때는 매도 담보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따로라고 한다면 가등기 담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법에서. 이거 가등기 담보 들어보셨죠? 매도 담보도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되지만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라는 용어보다는 요즘은 신청정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신청정보는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정보는 따로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정보 따로, 환매 등기 신청정보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 뭐와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신탁 등기와 구별하셔야 돼요.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동시에 신청이 되는 거니까 순위는 어떨까요? 동시에 신청했으니까 순위도 어떨까요? 같아야 되겠죠. 순위가 같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가 별건으로 작성이 되고 있으니까 번호도 따로 기록해야 돼요. 순위 번호를. 그러면 순위 번호 따로 기록해야 되는데 순위가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맞습니까? 그래서 요건 주등기. 여기서 두 개의 계약 중에서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입니까? 매매가 주, 환매 특약 주. 따라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실효가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도 지켜야 되니까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 어느 게 종입니까? 요게 주, 요게 종이에요. 민법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신청이 되는데 주고 종이라고 한다면 요게 각하가 된다면 요것도 자동 각하합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각하가 되면 요거 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것만 각하되고 이건 실행이 될 겁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종 관계가 있는데 순위가 같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하는 것이고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하게 돼요. 근데 이 환매권은 재산적 권리니까 양도가 가능하죠. 그렇죠? 환매권은 재산적 권리니까 양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환매권을 양도하게 되면 환매 등기에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부기에 분기.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기.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설정해 주니까 첫 번째죠.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두 번째죠.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테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소유권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된 걸까요?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다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할 테고 그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면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도출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 등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걸 권리 변경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권리 변경 등기. 여기에,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 을에게 요 시가는 20억짜리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15억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은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죠. 그런데 1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15억 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요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15억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1번 저당권 변경 1번 저당권 변경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가 됐습니까? 15억.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 저당권과 요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이죠. 같은 저당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다는 걸 표시해야 돼요. 동일성 표현. 따라서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합니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입니다. 하나 더. 요것과 요거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25억이 되죠. 따라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져야 될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2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등기사항은 말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라고요? 부기등기.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0억 원의 저당권 등기를 해준 다음에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얼마를 빌리고? 3억 원을 빌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3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이거는 주등기 소유자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2순위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병 3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을이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5억 추가되는 피담보 채권의 이 5억 원, 요것과 기존의 요 10억 원, 요것과 합쳐질 텐데 문제는 여기 어떻습니까?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손해가 나중에 요 후순위자는 배당을 못 받아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순위, 이것처럼 같은 순위를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병에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승낙이 더 낫겠죠. 병에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병에 승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을 의미해요. 순위 유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병에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병에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순위가 유지가 될 테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1번 저당권 변경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5억과 요 기존의 10억과 추가되는 5억은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전부 다 병보다는 선순위죠. 선순위니까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합쳐서 기록해도 되겠죠. 그래서 15억. 그러면 이거 내버려두면 총 25억이 돼버리죠. 이건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해야 되겠죠. 부기등기. 그렇죠. 그런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어요. 2번 이상 했습니다. 최소한. 1번 저당권 설정을 10억. 2번 저당권 설정 병 3억. 여기에 대해서 병의 승낙이 없더라는 겁니다. 병의 승낙이 없으면 순위가 유지가 됩니까?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주등기.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저당권 변경이라고 할 테고, 기존의 10억 원은 병보다 선순위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추가되는 5억은 병보다 후순위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눠서 기록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권리 내용의 변경 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같으니까 합쳐서 기록해야 되고, 기존의 것은 지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승낙이 없다고 한다면 합쳐져서는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 내버려 두고 나머지 내용만 추가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5번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네?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 똑같아요. 22번을 보시면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첫 번째. 무슨 등기? 주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환매 등기가 부기 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 등기. 그렇죠.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승낙이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니까 부기 등기. 그렇죠.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1에 5번, 2에 4번, 3에 3번, 3에 4번, 3에 5번,
4의 1번. 가장 선순위는 뭡니까? 네? 이게 가장 선순위죠. 그래서 순위를 판단할 때는 주등기 갖고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등기 순위가 똑같은 것들이 있죠. 이때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죠. 주등기가 같을 때는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겠죠. 가장 선순위 누굽니까? 요 셋 중에서 3의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주등기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주등기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주등기가 똑같을 때는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네? 주등기. 그렇죠. 하나 더.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 언제나 주등기.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어떨까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표제부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가 될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죠. 일부만 말소 회복된 거니까 기존에 등기사항이 남아있죠. 거기에서 붙여서 기록해야 되니까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기존의 등기가 다 없어진 상태니까 붙여서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그렇죠. 기억나실까요? 네.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하는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동일성 표현하겠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23번을 보시면 등기명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 등기, 무슨 등기?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되겠죠. 네,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하는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약정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라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죠. 부기등기.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에 3번을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등기죠.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그럼 두 문자 따고 안 외우셔도 돼요. 대단히 쉬운 문제니까. 25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하고, 이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물권 행위예요.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전에,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와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종국등기의 효력 좀 몇 가지를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되겠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죠.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항력이 있겠죠. 대항력, 대항적 효력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이 있을 테고,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 있을 겁니다. 또한 등기는 공시 방법이니까 공시력도 있겠죠. 공시력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외워달라고 이전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저장 시, 접수 시,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점.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저장 시, 접수 시, 등기의 효력 발생 시, 물권 변동의 시점. 이건 똑같다고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순위 확정의 효력. 일단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되면 순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이때 권리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의 순서 갖고 판단하겠죠.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그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대항력. 공시 방법은 공시가 됐기 때문에 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 권리 추정력이라고 했죠.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줄여서 추정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갑굴구에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후등기 저지력. 등기가 일단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했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책으로 문제집을 만드신 분들은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문구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등기 저지력 같은 뜻이 될 테고, 점유적 효력. 이 점유적 효력은 등기에도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합니다. 물론 이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은 점유고 공연한 점유일 겁니다. 이때 우리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해 주죠. 맞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실행이 돼버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갑이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이 부동산을 10년 동안 점유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우리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니까 이 무효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유효로 바뀌겠죠. 이게 뭡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똑같이 취득하는데 양자를 비교해보면 요 10년 점유는 20년 점유는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점유와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똑같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걸 비교해보면 요 등기에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맞습니까?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등기가 점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이게 다수견해예요.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비교하는 건 소수견해예요. 이게 다수견해고, 네. 이게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어. 하나 빼먹었네. 종국등기 효력은 이거 이때고 예비등기는 보통 가등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가압류 같은 가처분 등기도 예비등기라고 해요. 하지만 그건 시험과 별로 관련이 없고 가등기가 예비등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종국등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효력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종국 등기죠. 종국 등기 효력이죠. 이거는 종국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니까 이런 효력 여기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이 가등기는 이것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라서 효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위 보존의 효력. 물론 가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은 여러분 같아도 안 사겠죠. 그래서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이건 법적인 효력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의 효력이라고 해서 여기 가등기의 경고적 효력은 출제 안 됩니다. 가등기에서 출제된 효력,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맞겠죠? 2번 우리나라 등기 대항적 효력이 없다. 틀렸겠죠?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로 하게 되면 이거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와 같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죠. 단독 신청이죠.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맞을 테고 공신력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민법에 선의 취득과 같은 규정이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공신력은 부동산에는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